뱃살 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뱃살이라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좀 뭐 며칠 굶으면 좀 효과가 있는데 이 뱃살은 10년, 20년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뭐 어떻게 좀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자, 그 방법 엄지의 제왕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뱃살 빼고 장 건강 지키는 방법, 효소를 채워라. 자, 우리 김동우 선배님은 효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효소라는 거를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효소는 1억분의 1mm 정도의 아주 극도로 미세한 단백질인데요.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해서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또 영양분이 몸 곳곳으로 잘 전달되게 해주어서 생명의 불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세계적인 효소 영양학자인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고 또 인간의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특히 효소 중에서도 소화효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를 분해하고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살이 안 찌려면 우리 몸에 들어온 영양소가 다 이렇게 좀 분해돼서 쓰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게 효소네요, 바로. 네, 보통 장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바로 뭐냐면요. 떡, 면, 빵, 쌀밥.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지 않은 정제 탄수화물은요,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장 속에 남지 않도록 없애줘야 하는데 이 작용을 돕는 것이 바로 효소인 거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금 보이는 호수를 우리 몸속의 장과 같은 소화기관이라 가정하고요. 호수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분홍색 덩어리를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그리고 비커에 담긴 물을 소화효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소화효소가 풍부한 사람의 소화 과정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탄수화물이 남는 곳이 뻥 뚫리면서 이렇게 분해되는 거 보이시죠? 탄수화물이 남는 곳이 쑥 내려가. 그렇다면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아니, 그대로 근데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내 속에다 부대끼는 느낌이에요. 정체가 심하네. 네, 이처럼 소화효소가 부족하면요, 탄수화물이 소화기관에 남아서 장 독소를 내뿜지만요, 소화효소가 풍부하면 그만큼 탄수화물의 배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효소가 풍부할수록 장 독소가 적고요. 그에 따라서 장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뱃살도 잡고 장 건강도 지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효소를 먹어야 될까 싶은데요. 효소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피라미드 안에 있습니다. 우와. 바로 카무트 효소. 카무트 요즘 인기죠. 근데 저도 잘 아는데 어떻게 카무트 효소가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거예요? 네, 카무트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6,000년 전에 이 고대 이집트와 중동 지역에서 주식으로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곡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인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수많은 보물과 함께 정체불명의 씨앗이 함께 발견되었는데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란 것이 바로 카무트입니다. 카무트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 53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카무트는 이 미국의 타임지 선정한 가장 건강한 식품 50가지이자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된 곡물입니다. 그 카무트로 만든 게 바로 이 카무트 효소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카무트 효소는 영양이 풍부한 착한 탄수화물로 알려진 카무트에다가 한국인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을 넣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한 효소고요. 왕의 곡물이라 불리는 카무트 곡물의 영양가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데다가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는 효소까지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무트와 효소의 장점이 아주 합쳐진 거네요. 근데 한국인에게 익숙한 생균 3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떠한 것들이에요? 네, 굉장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김치, 메주, 청국장. 네, 이 세 가지 균주인데요. 네. 우선 김치에서 분리한 김치 유산균은요, 소화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전통 메주에서 분리한 황곡균은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분해 능력이 우수해서요, 소화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국장에서의 바실러스균은요,
위산과 열에 강해서 장까지 생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우수한 장점들을 지닌 3가지 균이 이 카미트 효소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김치, 청국장, 메주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발효식품 3대장이잖아요. 네네. 이런 3가지가 식품에서 분리한 효소니까 낯설지 않고 좀 친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소화 효소라면 이미 우리 그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소화 효소를 채워줘야 되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 소화 효소가 줄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청년기에 비해서 소화 효소의 분비량이 50%까지 감소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효소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위 장 건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은 줄게 되고요. 나쁜 유해균은 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잘 챙겨 먹어도 기운이 없고 또 쉬어도 쉬지 않은 것 같이 계속 피로감이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남는 잉여 에너지, 잉여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이게 되고 또 그게 지방으로 쌓이면서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는 게 필수인데 카무트 효소가 이 뱃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나요? 네,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의 소화와 배출을 돕기 때문에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효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알파 아밀라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화가 원활하게 되고요. 또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소화를 어떻게 돕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담긴 비커를 우리 몸, 핫도그의 빵을 탄수화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커에는 물만 넣고 다른 쪽 비커에는 물과 카무트 효소를 넣고 2시간 후에 빵의 분해 상태를 관찰해 봤는데요. 비커의 빵은 조금 불어나기는 했지만 형태가 그대로인 반면에 카무트 효소를 넣은 쪽의 빵은 흐물흐물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무트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함으로 수척을 막아서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아니 소세지만 남았네요. 이렇게 카무트 효소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알아볼 수도 없게 다 분해시킨 건지 너무 궁금해요. 네,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굉장히 탁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역가 수치가 높기 때문인데 역가 수치가 뭐냐 하면 이제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건데 물질을 얼마나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할 때 보통 유산균의 지표를 1억에서 뭐 100억 마리인지 막 보장균 수를 확인할 때 있죠. 그런 것처럼 효소는 그 활성도가 55만 유닛 이상인지 역가 수치로 확인하는 거죠. 카무트 효소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 즉 탄수화물 역가 수치가 높아서 탄수화물이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카무트 효소가 그 소화를 돕는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소화도 돕고 또 배출도 돕는다고 그러는데 김여경 선생님, 배출은 어떻게 돕는 거죠? 네,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의 배출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카무트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인 백미와 카무트의 식이섬유 함유량을 비교했을 때 이 카무트에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약 6배 많고요. 또 현미보다도 약 3배가 많은데요. 식이섬유는 분해된 탄수화물을 그물처럼 걸러낼 뿐만 아니라 체내에 쌓인 독소를 잡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무트 효소 속의 식이섬유가 독소의 배출을 어떻게 돕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이 담긴 비커를 우리 몸, 그리고 기름을 체내 독소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카무트 효소를 넣고 20분 정도 경과를 시켰을 때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인 기름과 뭉쳐서 덩어리째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데요. 기름 뚝 떨어졌네. 저게 내 뱃살이면 좋겠네요. 이건 카무트 효소가 체내 독소를 흡착해서 대사작용을 통해 배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그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험주에게 8주간 고지방 식단과 카무트 식빵을 섭취시켰더니요. 고지방 식단과 일반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요. 체중 증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체 실험도 있어요.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요. 16주 동안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체지방량이 무려 3.7%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화와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카무트 효소,
저희가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예. 자, 한번 드셔보시죠. 좋습니다. 김동훈 선배님 어떠세요, 맛이? 맛이 좋아요. 예, 예. 손쉽게 그리고 맛있게 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데 근데 이 카모트 효소는 그러면 식전에 먹어야 돼요? 아니면 식후에 먹어야 돼요? 카모트 효소는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혹시 이 카모트 효소가 뱃살 빼는 거 외에 또 다른 건강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카미트는 장에 이로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요. 대장 속의 유익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유익균의 먹이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의 개체수 자체도 늘어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완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초록색 구슬을 유익균으로, 노란색 구슬을 유해균, 그리고 유리관을 우리 몸속의 장이라고 가정해보고 카모트 효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슬만 해줬는데. 유익균의 비율이 이제 훨씬 높아졌죠. 예, 이와 같이 카미트가 유익균의 먹이가 돼갖고 유해균보다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유해균은 그대로인데 유익균은 확 커졌네요.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 20명에게 6주간 카미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인 복통과 그 복부 팽만감이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에 면역세포가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돼서 몸 안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백혈구를 포함한 면역세포 등이 손상이 갑니다. 그러면서 면역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카모트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면역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셀레늄의 함량을 살펴보면요. 카모트 100g에는 셀레늄이 81.5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는 셀레늄이 많다고 알려진 마늘의 약 5.7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카모트 효소가 살 빼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장 건강과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이거 꾸준히 먹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카모트 효소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네, 카모트 효소는 과다 섭취 시에 속이 더부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적정 섭취량인 3g 이내로 섭취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재배되어서 또 정식으로 수입한 카모트인지를 확인하시고요.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 효소인지도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